결혼 5년 차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이 씨는 남편 때문에 가게 문을 닫게 생겼다고 합니다. 아주 사소한 불법 행위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투철한 신고 정신 때문인데요. 손님이 가게 앞에 세워놓은 자동차를 불법 주차로 신고해서 손님을 당황스럽게 하고 자주 가던 동네 포장마차도 불법 영업으로 신고해서 결국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현금 할인을 해주겠다는 거래처도 신고해서 10년 넘게 거래하던 재료상에조차 더 이상 갈 수 없게 됐는데요. 이 씨의 이런 고충에도 남편은 지킬 것은 지키며 장사해야 한다라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남편의 유난스러운 신고 정신 때문에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는 이 씨는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야, 그러니까 신랑이 너무 신고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너무 피곤하다. 급기야 내가 하는 아내가 하는 이 사업 이것도 지금 폐업을 고민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거 이혼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지금 그건데요. 자, 그러면은 시쳇말로 이제 그 남편분이 FM대로 지금 산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백다희 아나운서는 누군가의 어떤 사소한 뭐 실수, 불법 행동 이런 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넘어가는 편입니까? 아니면 꼭 면전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 편인가요? 제가 얼마 전에 실제로 개업 행사를 하는 미용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추가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제가 현금으로 드리겠다 하고 현금 영수증을 부탁드렸더니 현금 영수증을 하면 할인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할인을 받지 않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는데요. 근데 이제 막 개업한 곳이라서 신고는 그때 차마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신고 투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거다 보니까 저도 한 가지 좀 신고할 게 있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지금까지 백다희의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아는 형님의 또 이번에 나왔던데요. 그래도 예능이 저는 좋아요? 정치부회가 좋아요? 정치부회가 가장 좋습니다. 아, 좋아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자, 일단 백다희 아나운서 오늘 마지막 방송 미리 좀 축하를 드리고요. 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야? 빨리 얘기 좀 해봐 줘. 저 때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뭐가 어쩔 수 없었죠? 저는 사건 반장을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고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가족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아, 그런데 가장 제일 사랑하는 건 아니구나. 가장 사랑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가장 사랑한다. 알겠습니다. 아, 예. 아무튼 예. 아무튼 마지막 방송 미리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소개된 사연 한 언론에 나온 사례를 저희가 조금 각색을 해봤는데, 야,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진짜 이런 분들이 이 정도 중증은 아니지만 약간 비슷한 분들 저도 몇 번 본 적은 있어요. 아, 그런데 이러면은 결혼을 하기 전에 데이트를 할 때, 연애할 때, 왜 이래? 막 좀 느끼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는 이제 좋은 모습만 좀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좋은 모습이 더 많이 보였다고 하는데요. 똑같지? 그렇죠. 이제 사실 이 씨가 남편 운전하는 모습에 반해서 이제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좀 신호도 잘 지키고 이제 속도도 잘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요. 여러모로 이제 그런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죠. 이 씨는 과거에 이제 교통사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좀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모습이 더 듬직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그 예, 뭐 결혼 초반에는 저 정도 중증은 아니었던 모양이죠. 사실은 몰랐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신고를 하고 있었고, 특히 남편이 처음에 한동안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결혼할 때부터 바로 자영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집에 퇴근해서 들어온 다음에는 집에 들어와서까지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남편은 직장에서 다 출근해서 들어올 때까지는 주변에 걸리는 사람은 다 신고하고 집에는 들어왔던 거죠. 아, 어쩜 좋아, 진짜. 박 변호사님 어떻게 할 거야, 진짜. 특이한 분위기긴 하죠. 뭐 신고 정신, 또 법 지키는 사람 뭐 필요합니다. 좀 너무 과하게 한다면 상당히 좀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인데 회사를 다니긴 다녔어요. 아마 결혼할 때는 회사 다니고 있었고, 근데 얼마 있다 회사를 그만두는데 회사를 그만두는 과정도 좀 놀랍습니다.
뭐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대우하면 저런 분들 가만히 안 있어요. 왜 그런 말 하십니까? 아우. 부장님. 왜 그래요? 라고 덤벼들었고요. 건의를 했는데 안 되니까 오히려 본인이 징계받았다고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하고 이게 직장갑질 119라는 그런 신고하는 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신고를 하고 인사팀에 신고를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녹음 같은 걸 해둡니다. 변호사 전화를 많이 해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 저 아는 사람이 있어. 증거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변호사님 제가 조금 모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을 갖고 들려주면 그거 다 듣지도 하는 못하거든요. 거 다 녹음하고. 이거 안 됩니까? 모르겠는데요. 안 됩니까? 이 사람 다 녹음하고 통화 다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회사가 봤을 때는 문제 제기는 뭐 괜찮은데 일하고 관계없는 것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결국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데 결국 결혼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던 거죠. 아이고. 자,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아내의 가게에서 뭐 셔터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함께 일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아내가 정말 이제 실체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업할 때까지의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아내는 강아지 옷도 만들고 액세서리 만들고 이렇게 손재주가 좋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파니까 온라인에서 이제 굉장히 판매가 많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확장을 하려고 직원을 뽑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남편이 지금 회사를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재취업할 때까지만 남편이랑 같이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같이 일하기 시작한 거죠. 예. 지금 황은희 님이 우리 집 남자가 딱 저런데 지금 그러고 계세요. 농담이시겠죠? 아이. 자, 그런데 네. 이 기자. 이제 실제 어떤 신고 사례가 있었던 건지 얼마나 중증인 건지를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 씨가 생각하기에 같이 있으면 이 사람이 정말 정상인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제 자주 가던 이제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남편이 포장마차에서 잔치국수를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잔치국수를 열심히 먹고 네. 맛있게 먹었는데 어느 날 이 포장마차가 불법 노점인 걸 알았다라고 하면서 구청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포장마차가 철거를 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봄철에 뒷산을 가는데 냉이 캐고 뭐 쑥 뜯는 그런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와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놓고 갑자기 산림청에 전화를 걸어서 여기 이제 산림을 훼손하는 이거 사람이 어쩜 좋아. 있다. 나무를 불법 채취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해서 할머니들을 좀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고요. 근데 정말 압권은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에서 지금 이 씨가 정이 뚝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이제 퇴근할 때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들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 남편이 퇴근 전에 동네를 한두 바퀴씩 돌면서 불법 주차한 차를 이제 블랙박스로 찍어 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집에서 사진으로 한 장 한 장 편집을 해서 신고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걸 이제 하는 표정이 너무나도 즐거웠다는 거죠. 그 즐거워하는 표정을 보면서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정말 정상인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야, 양 변호사님 이거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사례가 끝이 나질 않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이어지냐면 집 근처에 재래시장에 가서 두부 2,000원어치를 사고 카드 결제를 안 받아준다고 신고를 합니다. 짜장면 시켜 먹었다가 배달원이 난폭 운전을 한다고 신고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 가게에 같이 일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예. 강아지 옷가게인데 손님이 강아지 옷 사러 들어왔다가 밖에 나가보니까 자기 차가 없어진 겁니다. 불법 주차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건물에 이 아내 가게만 있었겠어요? 하루 2번씩 동네를 돌면서 불법 주차를 신고를 하니까 상인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동네 상인회가. 그러겠죠. 저 사람 때문에 장사를 못 하겠다. 그러겠죠. 물론 정말 교통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의 불법 주차라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곳이 아닌 곳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유. 예, 이거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던 예. 박 변호사님, 네. 이렇게 되면 그 아내분이 정말 동네에서 온갖 은총을 다 받을 것이고 심지어 그 가게 거래처 사장님들한테도 야, 나 너랑 거래 안 해. 탁 이러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이제 레이스하고 이거 단추 거래하던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하고 한 10년간 아내가 이 거래를 계속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어느 날 지금 거래를 하러 좀 갔는데 재료가 뭐 별로 안 많아서 좀 현금으로 계산하고 좀 깎아주고 이런 게 가능성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남편이 그걸 본 겁니다. 현금으로 무자료 거래네? 라고 신고를 해버립니다.
신고를 하면 영업 정지 같은 걸 먹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예. 그 세금을 부당 세금을 많이 내게 되든지. 그래서 거래처 자체는 더 이상 가지를 못하게 돼 버렸고요. 아. 그거 말고도 계속적으로 신고를 하고 항의를 하니까 상인회라든지 거래처가 다 떨어져가는 그런 상황까지 겪게 됩니다. 야, 아니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경우는 이거 예? 글쎄 이게 일단 우리 그거 어렸을 때 사회 시간에 예.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 사회가 가족이라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남편은 사회생활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예. 예, 이거는 단순한 어떤 이혼 사유를 떠나서요. 나는 자연인이다를 찍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냥 산속에 들어가셔라. 네, 이거. 어. 그러면 또 그 불법 주거로 자기도 그걸 못 한다고 하실까요? 살림 예. 처벌을 아니 뭐 받아야 남을 된다고? 뽑는 거 가지고도 신고를 하는데. 아, 예. 정말. 뭐 기본적으로는 뭐 예. 그게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저희도 법을 하는 입장에서 예. 뭐 법을 지키는 게 참 필요하고 그게 아주 좋은 거죠. 그렇지만 지금 사회생활하면서 너무 과하게 지금 하는 게 뭐 저도 박 소장님 계시지만 이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런 사례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자기도 지키기도 하지만 오히려 자기는 또 안 지키면서 남한테만 강요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했던 사례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어떤 강박관념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신고가 아닌지 예. 그런 부분은 좀 돌이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약간 심리적인 문제를 정신적인 문제를 짚어주셨지만 이게 뭐랄까요? 상대를 막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면 막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 세디스트 성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뭘까요, 소장님? 네. 근데 두 분이 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딱 두 개였는데 하나씩 얘기하셨어요. 진짜? 네. 이제 반 전문가셔 다들. 이거 된다. 네. 왜냐하면은 저는 두 개 생각했는데 하나는 우리가 강박증이라고 얘기할 때 강박증 증세 중에서는 어떤 내 안에 그 틀 안에 뭔가를 쫙 줄 세워야 되는 그런 어떤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자기의 그 틀 안에 이거는 융통성이나 고지식한 거하고 좀 다른 거죠. 그걸 훨씬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 줄 안에 다 넣어야 되는 거죠. 그 선도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그 선 안에 쫙 줄 서야 되고 그걸 넘으면 이제 나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을 넘어서서 본인이 그 불안함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서. 그게 하나가 생각났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앵커께서 얘기하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뭔가 누군가에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파워 게임을 하는 거죠. 내가 더 우월한 사람이고 내가 너희들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런 어떤 권력을 심리적 권력을 휘두를 때 자기 존재의식을 느끼고 아까 세디즘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일종의 그렇게 누군가를 약간 괴롭히면서 존재 가치를 느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딱 두 분이 얘기하시네요. 예. 자, 그렇다면 그냥 일단 법적인 거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손을 들어서 좀 한번 의사 표시를 좀 해주시죠. 이혼을 하는 게 맞다. 아니다. 일단 먼저 이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좀 손 좀 들어주세요. 야, 이거. 자, 그러면 두 분은 이혼까지는 좀 무리다. 예, 바꿔 살면 되죠. 사람은 고쳐 쓸 수 있다. 대화도 하고 하면 되죠. 이거까지 이혼하면 안 되지요. 아니, 소장님은 그죠? 저도 노력을 좀 해볼 수 있는 케이스 같기는 하다. 그래요? 네, 아주 사람이 일부러 악해서 막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상당히 좀 난항이 예상된다. 근데 밥 먹으러 갈 때마다 그렇게 항의를 하고 막 신고하고 이러면은 어딜 가나 계속 불쾌한 기분이 이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같이 못 살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법적인 걸 좀 찾아보죠.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봅니다. 예, 남편의 유별난 신고 정신 이혼 사유가 될까요, 양 변호사님? 의견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거 자체가 이혼 사유로 법전에 나와 있을 수는 없어요. 다만 예. 이제 혼인을 같이 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라는 부분에 해당될 여지가 좀 있어 보인다. 개선이 안 된다면. 근데 이 남편분 이거 보고 혹시 또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동료들끼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뭐 친구끼리 반갑다면서 어깨 툭 치는 것도 법대로 하면 폭행이거든요. 진짜요? 그렇잖아요. 법대로 하면. 그러니까 법전에 이런 말들이 있어. 사회적 상당성이라든가 사회 상규라는 게 있다. 이거를 넘었을 때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쓰여 있는 그대로를 다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만이 법은 아닌 거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못 받아들이신다라면 혼자 지내시는 게 맞죠. 아, 자, 우리 이 이혼 전문 변호사 양 변호사님은 이혼을 해야 이제 수입이 생기시는 거고,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든 고쳐 써야 이게 또 수입이 되는 거니까. 예. 네, 그렇게 판단하실 줄은 몰랐는데. 아주 못된 사람이네. 네. 이런 분은 안타깝게도 상담실에 오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런 상담실에 오는 저도 고발할까 봐 무서워서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뭐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뭐 제가 같은 이런 사례도 있고 뭔가 충격적인 일이 한번 생긴다 그러면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뭐 신고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단계에서 많이 이제 아내분이 힘들 수는 있겠지만 이 남성이 기본적으로 그 패턴 자체는 예컨대 불법을 계속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적법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추구하는 목표는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게 과하고 너무 강박적이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해결만 될 수 있다면 저는 굳이 이혼보다는 같이 법을 지켜가면서 사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이 터지려고 그래요. 지금 이 기자.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봤다 이런 댓글도 많이 올라왔고요. 원리 원칙주의자 남편분 화이팅 이렇게 제이 클레이톤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분의 새로운 직업을 같이 고민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뭐 까불면 듀공 님이 적성에 맞는 다른 직업이 있을 것 같다. 뭐 경찰이나 불법 주차원, 뭐 단속반 이런 직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뭐 뭘 봐 너나 잘해. 님이 이제 동사무소 불법 주차 단속하는 거 뽑던데 거기 취직해라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아니 지금 그 취직이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같이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문제잖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 채팅창 분위기는 갈라서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게 대세였습니다.